한국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박맹호 총장하고 홍문종 대표가 만나느냐 안 만나냐 그것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홍문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게 되는데 네. 이른바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한국당도 그 국민의 그 눈높이 또 입맛에 맞는 정당들이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제안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맹호 한국당 사무총장하고 의원님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 내년 총선의 연합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누가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씀들이 서로 오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오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게 연합공천, 우리 공화당이랑 연합공천 하자는 건데 이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선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를 그 전에 당대당으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탈당해서 입당을 해서 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몰라도 나중에 그냥 당이 다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연합 공천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자리가 처음에 이제 박맹우 총장이 기억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뭐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는 인정한 게 이완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여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무총장은 바쁘니까 잠깐 왔다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무총장이든 아니면 사실 국회의원들은 저녁에 보통 모임이 한 서너 개 있으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처음엔 기억을 못 한다 그랬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홍문종 그 대표는 사실은 그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렇게 아주 그 당세로 불려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제 원래는 여론조사에 못 들어가다 여론조사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거는 당의 위상 존재감을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의 얘기는 조그만 얘기가 있었더라도 더욱더 확산하고 싶은 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으면 박맹우 총장은 그런 얘기가 만약 하나 나왔다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박맹우 총장이 그 의원 선수는 높지 않지만 그 지자체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력이 짧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대답을 안 한다 이러면 해석을 할 때 어느 정도 동의하나 보지 뭐 거절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오가지만 사실 당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중도를 공략하기 위해선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오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르기도 하고요, 시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 박사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돌아오신 분인데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한국당을 보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로 말하면 거의 완톱 수준으로다가 막 청문회 활동하죠. 김성태 의원 남부지검 가서 뒤에 있죠. TV 인터뷰 다 하죠. 거의 지금 뭐 손흥민 케인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서운할 수 있죠. 친박의 인사들로 다 예결위원장에서부터 사무총장에서부터 또 이제 다시 그 애국당하고 합친다는 그런 우리 공화당하고 합친다는 이런 얘기까지가 만약 나온다면 이게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보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 뭐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축구로 말하면 원톱인데 저쪽에 혼자 떨어져 있고 다 저쪽에서 공을 차고 있는 듯한. 아마 장제원 의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운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는데 유기준 또 의원하고 또 설전을 좀 벌였어요. 그러니까요. 유기준 의원이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을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휠체어 타면 구태 정치 보여주던 박지원 의원 정계 은퇴 목소리 높다. 그러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찍은 사진을 사진 게재했다는 거죠? 게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 내 비박계가 부글부글한다는 보도도 있고 황교안 지지도 챙기시면 더 좋을 듯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하면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아마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을 공격을 했고 예.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잘하시라 이렇게 아마 맞받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성태 의원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호임에서 손혜원 의원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답글을 올렸네요. 네, 며칠 전에 김성태 의원이 남부지검 앞에서 예.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기소된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셨는데요. 이제 손혜원 의원도 SNS로 울고 싶다고 울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이 부럽다. 뭐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울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남기셨는데 그 또 연결된 글들을 보면 그 손혜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김성태는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일부 예. 비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기소가 됐죠, 손혜원 의원 본인도 이제 부패방지법이랑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도 예. 이제 김성태 의원의 아마 저게 좀 날카롭게 날선 비판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도 기소됐지만 난 저렇게 울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